안녕하세요. 창업실무 시간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는지요? 저희 창업실무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리포트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7주, 8주차 계속 수업이 있습니다. 다른 거 시험 보시느라고 정신없고 까먹고 안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덥다 덥다 했는데 벌써 약간 썰렁한 계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들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마케팅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는지, 그리고 브랜드 전략은 어떤 건지, 그리고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에 따라서 고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끌고 올 건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이론적인 거라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네, 약간 응용하겠죠. 응용. 그래서 믹스 4P라고 해서 다 P가 들어갑니다. 앞에 제품의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뭐 유통, 뭐 장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촉진,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뭐 앞에 다 P가 들어가서 네 개의 P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은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관계된 시장에다 내놨을 때 성공적으로 성공하기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내가 훨씬 더 경쟁에서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도 좋아야 되고요. 가격도 적절해야 되고요. 유통도 해외 제품이야. 근데 너무 막 한번 신청했는데 한 6개월 걸려. 이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전략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가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하면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렇게 내세우는 시장 안에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타겟을 두고 있는 그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뭐 제품을 사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까지 또 고객의 관리까지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서비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객의 어떤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 필요하면 사겠죠. 품질이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요새는 따져야 되는 시대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상품 개발, 포지셔닝, 라인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좀 다루기도 없잖아 있죠. 물론 제품이 어떤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훨씬 예쁘거나 품질이 좋거나 브랜드거나 아니면 재질이 좋거나 뭐 소장이 간편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터리가 빨이 다르시나요? 옛날에는 배터리를 막 갖고 다녔어요. 저도 생각은 나는데 막 갖고 다니는데 요새는 이제 물론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는 배터리 같은 것도 갖고 나가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 요새는 또 전기 아무 데서나 다 꽂을 수 있게끔 막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진이 그렇게 지금도 화면이 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제가 누군가는 표현될 수 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화질의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핸드폰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사진이 잘 나오는 데를 선택할래. 뭐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소장이 간편해. 폴더형이 그렇잖아요. 딱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끔 해서 갖고 다닌다든가 뭐 기타 등등. 아니야 난 잘 안 보여. 넓은 게 좋아. 막 이래서 갖고 계시는 분. 뭐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뭐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품의 라인이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서그먼트 할 거냐,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알릴 거냐. 물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내겠죠. 영화를 할 때도 광고를 낼 것이요. 그 다음에 또뭐 테레비 광고도 낼 것이요. 아니면 고속도로나 지나가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전체 제품을 포트폴리오라는 이 라인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이 전략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제품을 어떻게 알릴 거냐 이것도 내 마케팅의 또 하나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을 하는데 자꾸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꺼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 라인이나 포트폴리오 이거는 뭐 다양한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도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품 후기 날렸는데 몇 번 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상품하고 실제로 어떤 사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거잖아요. 제품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주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마케팅 전략이 좀 달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입 단계는 브랜드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지 않으니까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 조금 약간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런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아도 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때는 비용을 조금 적게 드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시장의 점유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약간 마케팅을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다. 혁신적인 개발, 물론 신제품으로 생겨나는 것들, 지금 뭐,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게 짠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제품 중에 뭐 하나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것도 혁신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다른 기업보다는 훨씬 더 경쟁 위에 있고, 그의 제품들보다 타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을 약간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장에 내놓는 그런 거. 옛날에는 노트북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태블릿 PC로 가지고 다녀서 뭐 했어요. 근데 이제 전산으로 가져다 보니까 뭐 글 쓰는 게 안 돼. 그래서 펜슬을 가지고 뭔가를 쓰게 해요. 근데 그게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이제 익숙하지만, 그쵸. 60대, 70대들은 익숙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큰 컴퓨터, 좀 큰 노트북, 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좁아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60이든 70이든 지금 현재 따라가는 이런 시대에 나는 거기에 맞출래? 그러면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어, 배우려고 해서 그렇게 또 추진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떻게 보면 환경보호도 되고요. 쓸데없이 종이 같은 걸 많이 프린터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한번 회의하고 그냥 없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가격도 조금 다운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제품이 좀 시장에 더욱더 나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얇은 거, 조금 더 간단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같은 거 보면 제품의 가격은 수익성, 돈을 얼마나 나한테 벌어다 줄 거냐라는 거와 시장의 점유율, 얼마나만큼 그 시장에 이 제품이 깔려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높다고 그 제품이 무조건 다 좋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100만 원인데 반 잘라서 50만 원씩 할인해 준다? 그럼 신빙성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지불 조건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요 시장에 대한 공급과 경쟁 제품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고객에 대한 가격의 민감도. 아우 비싸긴 한데 필요는 한데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만 난 저걸 필요해 반드시 사야 되겠어 이렇게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적절한 거에 따라서 물론 제품이 들어가는 원재료, 부재료, 뭐 운송비, 뭐 다른 타 경쟁사는 이게 막 100만 원대인데 우리만 50만 원대야. 비싸게 좋은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그 정도면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고객의 니즈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객들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가격은 적절한 선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요? 뭐 핸드폰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격의 책정에 대한 전략, 고가 전략 이거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포지셔닝, 고가의 책정 이렇게만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지만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해외 명품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제품이 제일 잘 나가니까 너무 싸게 하면 안 먹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거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내 높은 품질에 대해서 독점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살려는 사람도 있고 굳이 그게 필요 없어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가의 전략으로 뭐 주얼리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가 전략으로 가는 것들도 없잖아 있죠. 다이소 같은데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생필수품을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비용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목표를 경쟁사보다 좀 낮게 가격을 제시해서 가격의 민감성을 없애고 이런 것들은 뭐 컴퓨터나 이런 거가 아니겠죠. 생필수품 우리가 곧 써서 없어지고 한번 사서 일회용으로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저가 전략을 가는 거고 고가는 뭐 물려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있으면 소장에 대한 의미도 있으면서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어떤 시세 차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고가 전략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하는 폭이 좀 달라진다. 혹시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실 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900원, 9,800원 뭐 이렇게 되면 1,000원이 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싼 느낌?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보시지 않나요? 저도 막 그런데 원 단위로 나가거나 밑에 끝 단위가 뭐 이렇게 10원 단위로 나가는 것들 있습니다. 심리적인 가격, 고객의 심리를 고려해서 약간 만 원보다는 9천 원대가 좀 싼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제 특정한 가격대를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싸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11,000원보다는 9,900원이 훨씬 더 잘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앞자만 보거든요. 뒷자는 안 보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꼼꼼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11,000원이고 이게 왜 9,800원인지 알 것 같다. 이 제품이 조금 더 뭐가 더 기능이 있네. 그러면 11,000원을 주더라도 나는 이거를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냐. 있죠. 있기야.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사람이 탁 봤을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한 가격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도 가격 책정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 저희가 프로모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어떤 걸 더 드리고요. 또 어떤 할인을 해주고요. 어떤 또 상품을 좀 더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기간 안에 뭐를 사면 가격을 조정해 준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주 나왔을 경우 원래는 처음부터 그 가격에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점점 늘리거나 아니면 확대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구매 욕구를 좀 생겨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죠. 초기에 구매자가 할인 제공을 하거나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든지 1 플러스 1도 있고 뭐 2 플러스 두 개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느낌상 두 개의 가격을 냈는데 하나를 더 준다? 느낌이 저도 뭐 그런 거 사요. 훨씬 더 또 그런 가격에 대해서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기업에서 따져보면 세 개의 가격의 값은 다 받는다. 알고는 있죠.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기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으로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가격의 탄력성은 당연히 지금 제가 얼마 주고 팔아야 돼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팅겨요. 물론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계속 버팅기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건이 10만 원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데 비슷한 데서 8만 원에 판다 하면 아니 나 내 제품은 무조건 10만 원 받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망합니다. 다른 경쟁사가 그렇게 판다면 저도 비슷하게 팔거나 그거보다 조금 낮게 팔아서 원가라도 받는 것이 훨씬 네 이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도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수요와 공급의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제품의 가격의 탄력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독과점이나 독점적인 어떤 제품이 아니라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남들은 알 바가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나 정도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가격에 대한 비교라고 해서 경쟁사의 가격과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에다가 놔야 될지 아니면 타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가격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가격에 대한 비교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할 때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다가 떡볶이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동네는 얼마인지 저 사람은 만들어서 그냥 퍼주는 떡볶이네. 1인분 주세요. 네 3,000원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즉석 떡볶이야. 끓여 먹는 거야. 근데 야채도 많이 넣고 막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5,000원 받아. 그 대신 음료수를 또 서비스를 줘. 그러면 사람들은 직접 뭘 먹는 게 좋아. 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만들어진 거 먹을래. 이러시는 분 갈리겠죠? 고객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얘기하는데 다 딜리버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들. 어, 유통 전략이 물리적인 어떤 매장이나 온라인 채널 또는 도소매 업체나 소매 업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포함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품의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딱딱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 여성분들은 뭔가를 딱 산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온대 그렇구나 이렇게 안 하실 걸요. 뭔가 산다면 2, 3일 안에 딱 와야 되는 거야. 아우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서 바로 가서 눈으로 보고 사야 됩니다. 이러시는 분도 없잖아. 있죠. 아직까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도 어느 정도 좀 팔로를 좀 아무래도 좀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하나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면 그 고객이 원하면 하나 또 우측을 갖다 놨는데 또 가야 돼. 또 좀 들어야 돼. 또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그 기업의 도입기라면 좀 수고를 해야겠죠.
유통 채널에 대한 선택, 그래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온라인 스토어도 그렇고, 만약에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시면 하나 두 개가 사는 게 아니라 박스로 살지만, 네, 그것도 들고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격 단가는 떨어지죠. 아, 오늘 우리 집에서 행사가 하는데 음료수를 5병을 사는 것보다 아유 그냥 한 박스를 사버리자. 이렇게 되면 한 병에 만약 200원이라면 박스로 사면 한 병에 따져보니까 150원씩. 이렇게 해서 직접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뭐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사갖고 오셔서 소비자 가격으로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혹시 산 올라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밑에서 물을 사 먹는 것보다 정상에서 물을 사 먹는 게 훨씬 더 비싸지만 팔려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유통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제품에 대한 적시나 적절한 장소에서 공급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가격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통의 전략인데요. 이 집중적 유통, 가능한 한 많은 유통의 채널을 갖고 있어서 넓은 시장을 싹 다 커버하는. 혹시 꽃 배달 해보셨어요? 꽃 배달 받아보셨어요? 시켜보셨어요? 지인이 어디서 뭘 해요? 뭐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갖다 줄 수는 없어요. 지방이라. 전화를 하면, 그 유통이 쫙 퍼져 있어서 갖다 주고 돈은 센터에서 받고 또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수수료는 떼고 나머지는 주는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꽃대 배달을 진짜 할 수 있는 이런 넓은 시장을 이제 딱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대부분 일반 소비재의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쵸? 뭔가를 막 만들거나 뭔가를 뭐 귀중한 거나 뭐 이렇게 한 거는 뭐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선택적인 유통이라고 해서 특정 유통한 채널을 딱 잡아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깨집니다. 이건 던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유통회사는 안 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대한통운만 합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리세요. 이 제품은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선택된 유통을 가지고 그 특정 유통 채널에 맞게끔 움직이는 그렇게 돌아가는 품질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막 흔들려도 안 되고 뭐 깨져도 안 되고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겠죠. 독점적인 유통, 특정한 소매나 지역에만 제품을 전달하는 뭐 이런 것들. 고급 브랜드나 특화된 제품이 전략적이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직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고가를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준다든가 비행기로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용이 좀 들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경우 이렇게 유통의 경로의 전략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에 대한 재고 관리라고 해서 유통 과정에 대해서 제때, 제장소에 적절한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건을 딱 받으셨는데 깨졌거나 뭐 이러면 유통기사 아저씨들이 힘들어서 깨트렸구나. 이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제대로 오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류의 관리나 재고 관리, 또 주문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고 싶어요? 또 언제까지 언제서 어디에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없을 때는 문 앞에다 놔주세요.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경비실에다 놔주세요. 아니면 유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모아주세요. 그리고 CCTV 하나 달아놓고 다른 거 가져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물류와 재고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온라인에 대한 유통 전략, 그래서 이커머스로 배달하는 경우 뭐 있을 수 있죠. 지금 상품권 같은 게 핸드폰으로 그러지 않나요? 띵동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주잖아요. 온라인 유통 채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다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제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뭘로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유통 전략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요. 자, 촉진이라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동, 촉진의 전략은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SNS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어우, 이거 자꾸 오네. 쓸데없는, 난 이런 광고는 해당이 안 돼. 뭐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보실 때 어때요? 자꾸 눈에 띄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니즈를 그 핸드폰이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제품이 계속해서 뜨는 거죠. 그 사람은 또, 이런 거에 관련이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이다. 그러면 안경이 뭘 사고 싶어. 광고를 내봤더니 좋아. 아, 이 사람은 쿠팡을 많이 쓰던데? 아니야, 이 사람은 CJ1으로 뭔가를 많이 사는 것 같던데? 뭐 이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를 계속해서, 자꾸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직접 그 마케팅 찾아가진 않아도 디지털 마케팅이 다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래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를 유도하고 짠, 또 나왔어요. 아, 이거 별로. 또 나왔네. 짠, 또 나왔어요. 막 이러면은 마치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은 제품에 대한 서비스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광고를 몇 번씩 똑같은 걸 보내. 정말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광고입니다. 광고는 뭐 라디오나 인쇄물이나 아직까지도 이런 것도 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라든가 유튜브, 구글 또 어마무시하게 있죠. 그리고 컴퓨터만 딱 키면 다양한 것들이 막 또 뜨고 있잖아요. 광고를 막 띄고 신문이라도 하나 읽으려고 하면 광고가 또 중간중간에 있어서 잘못 누르면 그 광고로 들어가서 3.8로 빠졌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지금은 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미디어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관련이 없으면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 관련이 있으면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판매에 대한 촉진, 이거는 할인 쿠폰이나 경품, 뭐 이런 거 시식, 제품에 대한 시연, 써보고 구매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뭘 사면 미니 이렇게 약간 그 샘플 같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결정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벤트라든가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노출시키기 위해서 뭐 약간 오픈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해서 그 CSR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소셜 어, 잠깐만요.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 머릿속에 막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이라고 해서 C가 corporate, 그다음에 S는 뭐 social이고요. R 같은 거는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책임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제품을 어떻게 해요? 사회 구성원에다가 막 팔았어요. 그 사회 구성원에 있는 우리가 구성원이잖아요. 샀어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풀겠다 사회에다가. 그래서 뭐 LG 같은 사람은 누굴 도와준다든가 삼성은 어디서 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무료로 드립니다. 아니면 이건 1,000원에 뭐 팔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뭐 힘든 사람들 도와줍니다. 뭐 이런 활동인 거죠. 큰 기업들은 정부에서 그런 압력을 약간 두고 있지요. 사회적인 책임을 활동하도록 노력해라. 도대체 너희는 사회 구성원에서 돈을 벌었어. 너희들의 주가나 주식에 대해서 증축하지 말고 사회에다가 다시 뿌리는 행동을 무엇을 하고 있니?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폭우가 많이 쏟아진 지역에다가 수해지구에다가 도움을 준다든지 좀 힘든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식품을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봉사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영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죠. 우리보다 좀 더 그 SNS를 하는 게 좀 빠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좀 늘어야 되지 않겠,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별 마케팅 뭐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구들에 대한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콘텐츠 마케팅에서 블로그 아직도 블로그나 어떤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맞춰서 공대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하고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복사를 하거나 따거나 약간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그걸 방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디오 마케팅이라든가 인포그래픽 이거 복잡한 정보들 시각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눈에 확 들어오게끔 바이럴 마케팅 우리들이 잘 하고 있는 거잖아. 입에서 입으로. 야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번 해봐봐 진짜로. 내가 거기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그냥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인지도라든가 충성도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좀 깔고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전자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플랫폼 전략, 콘텐츠의 계획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소통하려고 어마무시하게 얘기를 하고 모든 연예인들도 이런 걸 통해서 고객하고 또 팬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게 광고 캠페인이라든가 커뮤니티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SNS를 통해서 팔로워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리고 가끔 문자로 막 뭐가 세일입니다. 뭐가 지금 활동 중입니다. 뭐 이렇게 날라오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에게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한번 더 오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메일 마케팅, 메일도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뭐 프로모션을 알리는 그런 전략들도 없잖아 있죠. 뭔가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나 이런 걸 구매했을 때 뭐 고객 명단을 쓸 때 이메일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놨다면 그쪽에서 내 이메일을 받겠다는 동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 고객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 목록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메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뭐 우리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독자의 목록을 잘 알아서 이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 사람이 뭘 사고 있는지 뭘 샀었는지 이런 세부화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또 한다는 거죠. 뉴스레이터 이건 정기적인 어떤 발송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학회지에다가 제가 이제 개인 신상 정보를 올려놨더니 학회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학교에 어떤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보다는 우리는 이런 제품을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또 와서 학술 대회를 여십시오. 뭘 와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자동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뭐 생일 축하라든가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들도 상호작용에 촉진하는 쿠폰을 준다든가 생일이시네요 5만 원짜리 쿠폰을 드리는데 이거는 10만 원 이상 사실 때만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자, 디지털 광고라고 해서 이것도 구글이나 애드워즈, 뭐 페이스북, 네이티브 광고, 뭐 여러 가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료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플랫폼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검색하지 않아도 이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형상이 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데만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또 받고 막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배너라든가 사이트 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적인 광고 효과예요.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켜시면 뭐 다양한 광고들이 나오듯이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눈에 자꾸 띄면 사람이 눈에 띄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셜이나 네이티브라든가 이런 것들 플랫폼을 통해서 자꾸 노출되고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계속해서 약간 자꾸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용했던 사람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를 찾아서 어느 날 뭐 해봤더니 너무 괜찮던데 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장점을 계속 했더니 좋은 수익성이 좀 있더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맞게끔 전략을 세워서 좀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얼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얼마 많은 사람이 페이지를 눌러봤고 어느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분석에서 통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인사이트 도구를 사용해서 게시물이라든가 참여율, 팔로우 뭐 이런 거. 그리고 광고나 성과 분석에서도 뭐 클릭률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의 뭐 클릭률, 사람들이 뭔가를 본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너무 많이 보는구나. 혹시 유튜브들 뭐 광고 수입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나요? 광고를 볼 때 중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 그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은 그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그 유튜브를 많이 볼 때 중간중간에 광고를 조금 시키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보겠구나. 5초만 보세요. 5초 이상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전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미국에서 드라마를 할 때 중간에 광고를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잘라지고 광고 나오고 잘라지고 광고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쭉 끝난 다음에 뒤로 광고를 약간 냈었죠. 근데 그게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중간에 약간 드라마 볼 때 중간 5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다른 광고들 나오고 3초만 기다리세요. 광고 나오고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서랑 좀 안 맞다 해서 앞뒤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광고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그 광고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느냐에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클릭이죠. 이렇게 뭐 약간 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 효과에 대한 평가를 최적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이 지금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경험이나 관리,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고객이 자기가 썼던 거 댓글 남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점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타인들이 볼 때 여기 댓글이 몇이야. 별점이 5점에 5점이네. 제품 완전히 좋다는 거네. 괜찮은 거네. 괜찮은 거네.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그 회사의 브랜드나 이런 제품도 믿지만 썼던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그런 걸 다시 구매하는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은 어느 좀 지방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댓글 보고 어디 카페가 좋은 집 좀 보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는 것들로 인해서 호기심에 가는 경우도 좀 없잖아 있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면 멀리서도 거길 찾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매나 정보를 많이 들으면 좋은가 봐. 사람들이 많이 했어. 뭐 믿을만 한가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한번 사볼까? 여기는 좀 별론데 그래도 여기는 좀 그래도 좀 구매율이 좀 있네. 그 구매율도 다 오픈을 하거든요. 조작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요새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그런 것들을 써보고 경험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다 알게 되면 막 쿠폰도 주고 막 약간 마일리지 같은 것도 주잖아요. 전 고백을 하지만 뭔가를 하고 리뷰를 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신경 쓰고 그걸 또 막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그냥 받고 말아버리고 리뷰 달아주세요. 그다음에 수기 달아주세요. 막 이렇게 오는 것도 그냥 다 이렇게 제껴버렸어요. 그냥 쓰고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뭐 고객 입장에서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썼으면 그런 거 달아주지 뭐 그냥 이렇게 몇 분이야 아깝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가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경험, 플렉스라고 하는데 경험, 사용자의 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서 사용자가 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구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고객 경험의 관리도 좀 중요하다.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렇게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전략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온라인의 상품을 보고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거죠. 주문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배달 오면 주문했나요? 수락했습니다. 수락한 이후에는 배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수락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선 지금 받으셨답니다. 네. 그리고 출발했답니다. 거의 도착했답니다. 아싸 내려가야지. 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런 거를 몰랐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 근데 적응을 해서 지금 써보니까 훨씬 더 준비하게 되잖아요. 찾아올 수 있고 어느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면 지금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데 빨리 배달되겠네. 뭐 이런 걸 맞춰서 또 배달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화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이전 구매 내역이라든가 검색 기록, 관심사 그런 걸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추천하고 제공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요. 개인화된 마케팅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광고가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약간 관심사 있는 것들이 금방금방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검색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브랜드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이 어떤 목표나 이런 걸 딱 정해놓으면 각 시장에서 내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거냐. 물론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는 브랜드에 대한 지점을 하나 갖길 원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내 거를 알려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스럽지만 있더라고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로고, 컬러. 지금 다양하게 커피 전문점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냥 나만의 브랜드로 나만의 찻집, 뭐 청을 만들어서 차를 한다든가 커피도 지금 막 갈아서 지금 막 내려서
한다든가 한 잔 한 잔을 뽑을 때 내가 정성 들이게 뽑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비적합하지만 그래도 약간 맛이나 향이나 분위기 같은 걸 따지는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커피도 옛날하고 다르서 주문식으로 예약식으로 하는 경우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뭐 한국 아닌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다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 볶는 법,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걸 다 해서 로스팅이라고 그러죠. 물을 빨리 붓냐, 늦게 보냐, 뭐 온도에 따라서도 어떤 향을 좋아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맞춰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브랜드, 개인적인 브랜드를 약간 확고하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시각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특허를 하겠죠. 특허를 해서 나만의 어떤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로고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게 보면 물론 대중화적인 것도 없잖아 있지만 나만의 독창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시는 물론 다른 분보다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컬러 팔레트라고 해서 이건 특정한 색상이나 조합, 브랜드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파란색은 신뢰와 안정성,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그래서 뭐 로고나 상표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입힐 때는 내 디자이너들이 이 회사의 어떤 목표, 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 회사가 뭐 전 세계에 알려지는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이거 브랜드의 글꼴이나 전략 어떤 그 뭐 현대는 이렇게 H를 약간 눕혀서 쓰고 동그라미를 그려놨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갖고 있는 브랜드의 성격을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고급스럽게 또 뭐 이렇게 약간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뭔가를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디자인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건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어떤 내용 같은 거죠. 되게 문구가 짤막하고 아, 우리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을 뭐 예비하는 뭐 경민인 뭐 이런 것도 있고 효행관 바로 1층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가 이 세상에 살 때 되게 편안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렌드의 핵심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쉽게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슬로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로고나 어떤 뭐 글씨나 아니면 슬로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포지셔닝 진술이라고 해서 약간의 문구 우리 브랜드는 X, 세그먼트는 Y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뭐 Z 이래서 뭔가를 신조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목표, 고객, 경쟁, 우위, 주요 혜택 이런 걸 포함시켜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사 물론 독점적인 거면 너무 좋겠지만 경쟁사, 브랜드의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가격, 서비스, 뭐 혁신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뭐 예를 들어 애플 사장이면 뭐 검정색 웃더리에다가 청바지 입는 게 좀 약간 그리고 안경, 머리가 짧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디자인과 사용자의 경험의 차별화를 좀 두고 있고 애플의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애플 그다음에 사과 이렇게 약간 이름을 줘놓고 그러면 누구처럼 뭐 바나나 뭐 이렇게 그럼 노란색으로 뭔가를 뭐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약간 경쟁사보다는 조금 차별화되게 약간 강조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의 세분화는 브랜드가 타겟으로 삼고 주로 고객의 그룹을 약간 정의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서그먼트는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에 맞춰서 맞춤화된 것들을 가지고 고객의 층별로 50대, 60대, 30대 또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기대에 부합되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약간 고객의 맞춤형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뭐 기능에 따라서 감성에 따라서 사회적인 따라서 자아 실현에 따라 다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자동차는 제일 좋은 게 뭐 연비 똑같은 CC의 자동차 하더라도 우리는 연비가 더 적게 든다. 많이 든다. 디자인이 더 낫다. 뭐 이런 것들. 심리적인 거. 렉서스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급이 되면 우리는 친환경이다.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금 내놓는 그런 형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고객의 효과적인 것은 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뭐 창업자를 얘기한다든지 브랜드 역사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물론 디지털 광고라든가 TV, 인쇄 이런 것들은 다 하겠죠. 물론 소셜미디어도 다 하겠고 근데 그 학생들한테 자동차 광고를 막 한다고 그 자동차가 팔릴까요? 학생들은 네, 거의 다 서브웨이 아니면 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힐 거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뭐 헬스클럽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 사람들 뭐 할까요? 운동하면 뭐 골프를 한다든가 이러면 자동차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찾아서 PR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기업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얘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케팅의 전략과 수립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갖고 계신 어떤 사업체라든가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창업이나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팔 거냐,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런 것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